안녕하세요. 109 모빌리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시 언박싱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요즘 또 비가 오고 감기가 좀 유행하는데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고 코를 좀 훌쩍일 것 같아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퀄리 스포츠의 Q 맥스입니다. 이 제품은 올해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리뷰 영상 찍을 거기 때문에 리뷰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봤어요. 꺼낼 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안에 들은 구성품들, 앞에 머드가드, 뭐 페달, 충전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서 보시면은 꺼낼 때 일단 앞바퀴가 장착이 되어서 와요. 그래서 후에 나중에 받으셔가지고 직접 조립을 하실 때 더 편하게 조립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품의 이런 부위들에 감겨져 있는 포장재들을 먼저 다 벗겨내고 바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 Qmax 제품의 포장재를 다 벗겨냈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핸들부터 시작해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조립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핸들 조립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는 이 핸들 봉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 봉을 여기 이 부분이랑 같이 연결을 해 주실 때 모양을 잘 보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넣다가는 이 핸들봉 뭐 기스가 생긴다거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모양들을 확인하시고 조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핸들봉에 들어가는 부분을 펴주고 넣게 되면은 이 배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냥 넣게 되면 이 배선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당겨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얘를 눕힌 상태에서 꺾은 상태에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홈 파져 있는 거 그리고 이 들어가는 부분에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신 다음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모양을 맞춰서 넣은 다음에 얘를 펴주시면 됩니다. 근데 펴주실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고정해주는 이 고정부 때문에 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딱 고정시키려면은 옆에 있는 QR 레버를 열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다시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핸들 조립은 끝이 아니고요. 이 핸들봉은 꼈지만 이 핸들 그립 부분, 이 그립 부분이 너무 앞으로 누워 있어요.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적합한 이 핸들 그립의 각도는 딱 손을 올렸을 때 너무 위로 올라가지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은 딱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각도가 제일 탔을 때 편안하고 장시간 타도 손목에 무리가 많이 안 가는 그런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각도를 맞추실 때 이 위에 있는 레버를 열어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리면서 제일 편안한 각도, 나한테 제일 편안한 각도를 설정하고 나서 다시 얘를 잠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잠그고 지금 보면 스로틀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스로틀 배선까지 연결을 해주게 되면 핸들부의 조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로틀을 연결하실 때 보시면 이 단자에 활세포 모양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활세포 모양이 서로 만나게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핸들부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머드가드를 조립을 해줄 거고요. 머드가드를 조립하면서 이 헤드라이트도 같이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퀄리바이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머드가드가 다른 제품들은 이 머드가드랑 이 지지대가 같이 조립이 돼서 오는데 얘는 머드가드랑 지지대가 분해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머드가드를 조립하시기 전에 먼저 이 지지대를 같이 결합을 해줘야 돼요. 결합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 비닐백 안에 볼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덩굴에 나와 있는 볼트는 뭐냐면 이 헤드라이트를 조립할 볼트예요. 헤드라이트는 이 제품에서 좀 찾아봤었는데 헤드라이트가 다른 제품은 머드가드랑 같이 이렇게 조립이 되잖아요. 얘는 좀 특이하게 여기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트는 헤드라이트를 조립하는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머드가드랑 머드가드 지지대를 같이 조립해 줄게요.
네, 우선은 볼트들을 다 꺼내 봤는데요. 여기 제일 짧은 볼트는 이 머드가드 지지대를 놨을 때 이 아래 위에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 들어가서 이 지지대를 꽉 잡아주는 고정 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은색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볼트를 잡아주는 너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정 색깔 좀 구부러진 이 검정 색깔 브라켓이라고 할까요? 얘는 이렇게 위에 설치가 돼서 이 지지대를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모아놓은 이 네 가지는 이 지지대랑 머드가드를 연결해 줄 때 사용을 할 것들이고요. 여기 제가 따로 빼둔 와셔 3개랑 볼트 3개는 이 머드가드 자체를 이 포크랑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할 것들입니다. 우선 머드가드랑 머드가드 지지대를 같이 조립을 해줄게요. 먼저 이 은색 너트를 안쪽에 이렇게 대어주고요. 그리고 위아래 상관없이 한 부분을 살짝만 쪼아주세요. 살짝만 쪼아준 다음에 이 사이로 이 지지대를 넣어줄 겁니다. 그 지지대에 보시면은 여기 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브라켓 사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다시 남은 볼트 한 가지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얘를 너무 꽉 조우진 않을게요. 걸쳐만 놓고 이 머드가드 자체를 포크랑 연결한 다음에 꽉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머드가드를 포크랑 연결을 해줄게요. 포크랑 연결할 때 쓰는 볼트들도 보시면 모양이 좀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같고 얘는 좀 더 두껍고, 이 두꺼운 게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얇은 게 양쪽 지지대를 고정해주는 볼트라고 보시면 돼요. 와셔도 크기에 맞게 하나씩 다 껴주고요. 와셔까지 다 꼈으면은 바로 머드가드를 조립을 할게요. 이 머드가드 조립하실 때는 머드가드를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위에 부분을 조립을 해줄게요. 네, 여기도 꽉 조이진 않고 그냥 걸쳐만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조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옆에 지지대 볼트들도 조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나눠져 있는 볼트들, 특히 머드가드를 조립하실 때는 한 번에 다 조으시면은 그 다음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를 다 쪼으면 양옆에 부분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부분 다 쪼으면 왼쪽 부분이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다 쪼으진 마시고요. 걸쳐만 놓는 느낌으로 살짝만 쪼아주시고 볼트들을 다 먼저 걸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꽉 쪼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세 군데 볼트들을 다 걸쳐놨으니까 이제부터 다 꽉 쪼아줄게요. 그리고 머드가드 조립하실 때 이 머드가드랑 타이어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위치 조정해주면서 쪼아주시는 게 후에 타실 때 이상한 소음 같은 게 안 날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이 머드가드랑 타이어랑 닿게 되면은 그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꽉 쪼으시기 전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안 생기게끔 쪼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머드가드의 설치는 끝이 났고요. 바로 헤드라이트도 설치를 해줄게요. 네, 이제 헤드라이트를 조립을 해줄 건데요. 보시면은 볼트 구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제일 밑에 있는 구멍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위에다 설치하면 밑에 부분에 볼트 구멍이 보이고요. 또 제일 위에다 하면 밑에 두 군데가 보이잖아요. 제일 밑에다가 하면은 세 군데가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일 밑에 구멍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구멍에다가 볼트를 껴주고요.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꽉 조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조으실 때 이 라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라이트를 잡은 상태에서 조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꽉 조아주게 되면은 머드가드 그리고 라이트는 조립이 끝이 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양쪽에 페달을 설치를 할 텐데요. 페달 설치하실 때는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언박싱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왜 구분해야 되냐면 왼쪽 페달 오른쪽 페달마다 이 페달이 고정되는 부분에 있는 나사선들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른쪽에 왼쪽 페달 끼게 되면은 나사선이 뭉개져요. 그렇게 되면은 페달뿐만이 아니라 이 크랭크라고 부르는 이 페달이 설치되는 부분까지도 교체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에 L 그리고 R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어요. L이 레프트, R이 라이트라고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 페달을 먼저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조립하실 때는 항상 이 크랭크에 넣고 페달을 앞으로 굴려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관계없이 항상 앞으로만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달을 굴리다가 이렇게 굴리기 힘들다 그럼 잡고 뒤로 크랭크를 뒤로 굴려주셔도 페달이 조립이 돼요. 근데 이 상태로만 놓게 되면은 나중에 직접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할 때 이 페달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페달이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넘어질 확률도 커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이 페달을 이 얇은 페달 스패너 15mm짜리 페달 스패너를 사용하셔서 꽉 조아주시는 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5mm 스패너를 넣고 이렇게 아주 꽉 조아주게 되면 페달 설치는 끝이 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페달도 앞으로 굴려주시면서 조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힘들다 이 페달 부분 잡고 뒤로 돌려주셔도 돼요. 이게 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달 스패너로 꽉 조아주면 페달 조립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립은 다 끝이 났습니다. 조립하는 것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핸들봉 꽂아주고 머드가드랑 라이트 조립하고 그리고 페달까지 껴주면 조립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제품을 보면은 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포스트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전기 자전거 형태에서는 네, 이런 시포스트형 배터리는 보시면 배터리가 밑에까지 관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배터리의 밑둥이 이 지면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주행하시게 되면은 방지턱 같은 데를 넘거나 아니면은 턱이 있는 부분을 넘으실 때 이 배터리 밑둥에 지면에 닿으면서 좀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올리실 때는 이렇게 배터리를 고정해주는 이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 아래 위를 다 열어주고 위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잠가 줄게요. 또 이렇게 배터리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 배선이 하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배선이 이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이 기체에다가 옮겨주는 그런 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선을 막아주고 있던 고무를 벗겨주고요. 이 배선을 이 밑에 부분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꽂으실 때 보시면 배선도 이렇게 모양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모양 그대로 이 밑에 부분이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배선을. 만약에 모양을 안 보고 그냥 넣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뒤바뀌게 되면은 펑 나면서 배터리가 이제 좀 충격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좀 더 배터리를 장시간 사용하시고 싶으시고 또 문제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단자의 모양을 보고 잘 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자 모양 보시기가 힘드시면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는 부분이 뒷바퀴 쪽을 향해서 가고 그 위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살표 모양을 뒤로 보내주고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위로 올려주시면 우선 배터리 단자는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배터리 단자 연결을 했으니까 전원을 켜고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검수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품의 전원을 켜보고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잘 하는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실 때는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돼요. 전원 켜지는 거 확인했고요. 이 위에 있는 숫자 1은 0부터 5까지 움직이는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이 되는 그런 파스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 밑에 있는 0.0이라 써 있는 거는 주행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주행 속도가 나오는 속도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이 전원버튼 한 번씩 누르게 되면 막 바뀌어요. 바뀌면서 메뉴가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 좌측부에 있는 이 엄지 스로틀은 누르면은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페달을 밟으시다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이 스로틀을 당겨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로틀도 작동을 다 하고요. 그리고 파스 모드도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페달을 굴렸을 때 네,
모터가 아까 스로틀과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거 보면은 스로틀과 파스 모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로틀이랑 파스는 확인을 했고요. 이제 라이트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할게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 위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나와요. 꾹 누르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앞에 라이트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라이트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적인 것들은 다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변속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변속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 변속기에 있는 1단부터 7단과 전원을 켜고 나서 이 파스의 속도를 조절하는 0단부터 5단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변속기와 디스플레이에 있는 단수는 전혀 완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페달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에 있을 때는 페달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고요. 7단에 있을 때는 페달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언덕을 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실 때 아무리 전기 자전거여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1단 쪽, 저단 쪽을 사용하셔서 페달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페달을 밟고 올라가실 때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지에서는 특히나 얘는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속도가 꽤 빠르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페달이 가벼우면 페달이 헛돕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반대로 7단 쪽, 고단 쪽을 놔서 페달을 무겁게 만들어 주시는 게 나중에 탈 때 더 편할 거예요. 이 레버 두 가지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레버, 뒤에 있는 레버,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변속을 해줄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레버를 밀게 되면 1단 쪽, 저단 쪽으로 이 단수가 변경이 되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반대로 7단 쪽, 고단 쪽으로 이게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 변속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아주시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변속기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 와이어인데, 이 와이어가 그 뒤쪽에 가서 그 드레일러라는 부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레일러가 이 변속을 했을 때 체인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드레일러는 체인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드레일러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드레일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시게 되면은, 변속하실 때 페달을 밟으면서 변속을 안 하시게 되면 와이어가 늘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와이어가 늘어나게 되면은 변속이 나중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를 변속하기 위해서 수리를 받으셔야 되니까, 항상 이 변속을 하실 때는 페달을 밟으면서 변속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이 잘 되는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7단까지는 문제없이 내려가고요. 다시 1단으로 가보겠습니다. 7단에서 6, 5, 4, 3, 2, 1. 네, 지금 1단부터 7단까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변속이 되는 거 보니까 변속도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퀄리바이크의 Qmax,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된 Qmax에 대한 언박싱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환절기고 일교차도 심하고 막 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가 좀 쉬워요. 특히나 요즘 또 목감기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감기 안 걸리길 좀 바라면서 네,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000명 달성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